오늘 영상에서는 S&P 500 선물 추세 매매 이평선 활용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P 500 선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지수 선물 중 하나로 추세 매매 전략을 활용할 때 특히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평선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고 실전에서 보다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평균을 계산해 만든 선으로 대표적으로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등이 있습니다. 이 선들은 시장의 추세 방향성과 모멘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추세 매매의 기초 지표로 활용합니다. 단순 이동평균과 지수 이동평균 EMA 있는데 EMA는 최근 데이터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단기 신호를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추세 매매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추세를 따라 매매하는 것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를,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러한 추세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 정배열과 역배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배열은 단기 이평선이 중기, 중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 배치되는 구조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유지된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중기 및 장기 이평선 아래에 위치하면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역배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열은 추세 매매에서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S&P 500 선물이 상승 추세일 때 20일 EMA가 50일, 100일 EMA보다 위에 있고 50일 EMA가 100일 EMA보다 위에 있다면 이는 강한 상승 추세의 신호이며 추세 매매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반대로 20일 EMA가 50일 EMA 아래로 떨어지면 추세 약화나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평선 간 배열은 장기적인 매매 방향을 정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추세 매매에서 흔히 활용되는 전략 중 하나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신호입니다.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는 가격 모멘텀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매수 신호로 활용합니다.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돌파할 때 나타나며 이는 하락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됩니다. 과거 데이터에서도 S&P 500이 골든 크로스 패턴을 만들면 이후 상승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추세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추세 확인 단계입니다. 20일, 50일, 100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차트에 표시해 전체적인 배열을 봅니다. 이 배열이 정배열로 정리되어 있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단기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5일이나 10일 EMA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단기 EMA가 중기 EMA 방향과 일치할 때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것이 보다 정확한 추세 진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입 타이밍을 잡는 세부 규칙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이평선 돌파 후 되돌림 매매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단기 이평선 아래로 일시적으로 내려온 뒤 다시 위로 올라갈 때 매수 진입을 고려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추세가 살아있을 때 되돌림 구간을 매매 기회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단기 EMA 근처에서 반등 패턴의 강한 양봉 캔들이 형성되면 매수 신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단기 EMA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질 때 진입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평선을 활용한 전략에서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추세 매매는 강한 방향성에서 유리하지만 시장이 박스권일 때는 잘못된 신호가 빈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2026년 초 S&P 500 시장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며 추세 신호가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는 이평선이 자주 교차하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추세 매매만 고집하기보다는 거래량,
변동성, 지표 VIX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세 매매 전략에서는 보통 손절과 익절 구간을 미리 정해놓고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진입 후 단기 EMA가 깨지면 빠르게 손절하는 방식이나 정배열이 깨질 때 포지션을 정리하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세 매매는 장기 추세를 타는 전략이기 때문에 중기와 장기, 이평선 간 배열이 무너질 경우 포지션을 축소하거나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추세 매매는 기법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전략이지만 최근 시장 환경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6년 S&P 500 시장은 여러 뉴스와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이평선 신호만 따르기보다는 뉴스 이벤트와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매매의 신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추세 매매가 쉬워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꾸준한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평선 전략은 기술적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평선은 시장의 방향성을 보기 좋은 도구이지만 혼자만의 신호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보조지표나 거래량, 변동성 지표 등을 함께 활용하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전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백테스트와 모의투자 연습입니다. 이평선 기반 추세 매매 전략을 백테스트해 어떤 시장 구간에서 유리했고 어떤 구간에서 잘못된 신호가 나왔는지 확인해보며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맞춘 규칙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S&P 500 선물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은 단기와 중기, 이평선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P 500 선물 시장에서 추세 매매와 이평선 활용법을 중심으로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추세 매매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전략이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시장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평선 외에도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보조지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